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방금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2인이 발표됐습니다. 세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경선 김홍이다 아니면 김한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빅2 두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제가 앞으로도 잘 모시고 배우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강전의 대표님, 네. 보수층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탄핵 찬성 후보 한 명, 반대 후보 한 명 골고루 올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반영된 건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 8강 때와는 달리 오늘 나온 결과는 당원이 50%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조사가 50%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들어갔는데요. 네. 저는 이 상황은 지난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들, 이분들이 어떠한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에게 조금 더 소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치계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희 당원들께서 전략적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도 나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선 이겼습니다만 당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당원들께서 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중도층 소구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라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소구력을 좀 염두에 놓은 투표 결과였던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편 대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선에 그야말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홍준표 후보는요. 세 번째 대권 도전의 소회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남희 기자도 오늘 저와 같이 보면서 진짜 홍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할까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결국 진짜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좀 예감했던 걸까요? 오늘 낮에 홍 후보가 이 결과 발표도 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방 빼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저희 풍겼다면서요. 홍지은 기자, 이제 홍준표 후보 마크맨인데 이제 예. 2시에 이 발표 자리 참여하기 직전에 이제 붙어서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내가 방 빼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시에 이제 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해서 이게 무슨 회견인지도 궁금했거든요. 예. 방을 빼더라도 회견을 해야지. 이러고 행사에 참석을 했고 오늘 2시에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난 다음에 표정이 참 시원섭섭 또 씁쓸 여러 가지 표정이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발언에 주목을 했거든요. 대선에서 나의 역할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은 3시에 또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은 3시 회견 때
그럼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이제 정해지면은 뭐 선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만 말하고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고 떠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은 물어보지까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더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지훈 부회장, 어쨌든가 결과를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었고 또 당원 투표 50%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윤심을 못 얻은 한동훈 후보가 좀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택한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뭐 흐름의 변화가 뭐냐면 조기 대선, 그러니까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 초기 국면만 하더라도 예.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감히 목소리를 못 낼 분위기였거든요.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경선을 거치면서 뭔가 탄핵 반대 흐름이 탄핵 찬성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뭐 다양한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보여 나타났는데 그래요? 저는 예. 그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오히려 전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또 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승세가 멈추게 된 게 한덕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김문수 후보만이 나는 한덕수랑 무조건 단일화 하겠다라고 초반에 선언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층들이 다시 김문수로 쏠리면서 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저는 멈췄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작년 전당대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가 될 때 그때 많은 당원들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한동훈 팬덤이 당원 가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심으로 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불리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작년에 충분히 당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한동훈 후보가 2인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못뚜껑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비교적 유력했었고요. 한 자리를 두고 누구냐 전망이 많았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난주 저희 채널A 1대1 맞수 토론에서 마치 오늘은 예측이라도 한 듯이 한동훈 후보를 적수로 지목했었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계엄과 탄핵이야 뭐 당연히 주요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지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2000년대 초반에 폭행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전혀 아닌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남희 기자, 결국에 김문수 캠프에서 전과 인정을 하고 또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좀 심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뒤에야 이게 일단락이 좀 됐었는데 사실 여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당장 내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양자 토론 또 시작이에요. 자, 보면은 아주 일정이 촉박합니다. 내일 이제 2인 두 사람이 최종 양자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1일 그 당원 여론조사와 또 당원 경선을 거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최후의 1인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좀 뜨겁게 논쟁이 될까 궁금하긴 한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제 백브리핑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경쟁한다, 우리끼리 경쟁하기보다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인가를 놓고 더 경쟁하겠다고 했고요. 아까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김문수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뤄졌던 그 토론회만큼 굉장히 세게 붙을까 한번 좀 그렇군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러더라고요. 2차 경선 토론회 할 때는 조금 인신공격 같은 게 있지 않았냐. 정책이랑 비전 정도로 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에 맞서서 이길까 여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내에서 컨벤션 열기가 그야말로 최고조가 돼야 하는 이 시점에
정작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자, 강재현 대변인.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당 후보들이 스포트라이트 다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날에 왜 자꾸 지도부가 나서서 찬물 끼얹고 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두 후보에서 한 후보로 추려진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단일화하는 네. 이런 뭐 당 경선을 그야말로 준결승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염두한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쓰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에서 결국 후보로서 선출이 되었고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예. 이재명 방탄정당으로서 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떤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헌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밖에 있는 인사를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보수 유권자층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추후에 함께하는 모습들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마치 우리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본인의 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는데 이 자리를 헌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후보들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이고 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했었던 것처럼 원샷 단일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 후보들도 저희 당의 후보들도 지금 자신감이 있고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출마 이야기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를 하나 보면요. 자,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이는 국무회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요. 한 대행이 누가 부전승으로 올라올 권한을 줬냐 이 출마를 하면은 당장 그 얘기부터 나올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의 출마가 곧 내란 세력 귀환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대변인 네. 이러면은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에 다시 갇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으로 인해서 그러한 탄핵 프레임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기각 결정을 받고 이제 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권 주자로 만든 것 자체가 민주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이 돌아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비상계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에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좋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지금 보수 유권자층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외교와 통상에 있어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떠한 부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뭐 윤석열 뭐 시즌 2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은 들으시는 표정이 좀 썩 미묘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주장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시즌 2다라고 볼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입니다. 초대 국무총리이자 임기 마지막까지 국무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딱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있어도 네. 파면당한 정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부여한 역할은 60일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재하니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하라, 위기관리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근데 위기관리하라고 맡겼더니 60일 채우지도 않고 인기관리만 하다가 지금 대통령 하겠다가 나간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끝까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안 해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과연 한덕수라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며칠, 한 2주 동안 검증하는 동안 지지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